상남자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반칙을 당해 넘어져 아파하기도 전에 상대 선수의 등번호를 기억하는 선수, 그라운드에서 가장 간지나는 선수, 바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질라탄은 우리나라의 국기 태권도를 연마했던 인물로 아크로바틱한 몸짓을 겸비한 완성형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는 오늘날 수많은 축구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또 질라탄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앞세워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나는 왕으로 이곳에 왔고 전설이 되어 떠난다 등의 어록을 남기곤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축구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축구 백과사전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삶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81년 10월 3일 스웨덴 말메. 유고슬라비아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와 크로아티아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질라탄. 그의 어린 시절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빈곤한 마을에서 태어난 데다 항상 취해 있었던 질라탄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하루가 멀다 하게 다퉜고, 그가 2살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가 집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집안에는 질라탄의 형제들과 이민자 출신의 아버지가 남게 되었는데, 이들은 남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 항상 차별과 모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각종 범죄와 폭력에 노출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죠. 그래도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질라탄을 지극정성으로 키우려고 노력했고, 술을 달고 살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의 차별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집중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해방구가 바로 축구였습니다. 학교에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밖으로 나와 혼자 공을 가지고 놀 때면 그 누구보다도 눈이 빛났죠. 그렇게 12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질라탄에게 B클럽 선수라는 꿈을 심어주었고, 17살 무렵 축구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 중퇴를 선택한 후 자신이 나고 자란 말메 유스팀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자 출신의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질라탄은 이때부터 어떻게 해서든 축구로 성공해야겠다는 야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가 정식으로 팀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1999년 말메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죠. 그리고 이 상황은 오히려 질라탄에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질라탄은 자신의 재능을 그라운드 위에서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고, 지금껏 받아왔던 비난과 부정적인 시선을 딛고 팀을 1부 리그에 올려놓았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질라탄은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그에게 관심을 보였던 인물 중에는 아스날 FC의 아르센 벵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네덜란드의 명문 구단 아약스. 질라탄은 이때 스웨덴 축구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기록해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질라탄이 아약스에서 첫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후 그동안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신뢰하던 말메의 하세보리 단장이 아약스와 계약을 하면서 높은 이적료를 챙겨갔지만, 질라탄의 주급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질라탄은 아약스 팀 내 가장 적은 급여를 받게 되었죠. 결국 명문 구단에 이적했지만 동료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던 탓인지 경기장에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질라탄의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중요시했던 아약스는 질라탄을 반기지 않았죠. 그렇게 또다시 방황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그는 자기 관리에 소홀해졌고 매일 밤 비디오 게임을 하며 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그때 질라탄은 자신의 축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약스의 전설 마르코 반바스텐이었습니다. 당시 아약스의 코치였던 반바스텐은 방황하고 있던 질라탄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고, 주눅 들어있던 그의 어깨에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죠. 그리고 질라탄은 반바스텐을 만난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의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관중들은 질라탄의 화끈한 경기력에 감탄했고, 그가 골을 넣을 때면 질라탄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던 질라탄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던 날 단순 친선 경기였지만 너무 과열된 나머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드리블하던 중 당시 아약스의 주장이었던 반더바르트의 다리를 분질러버렸죠. 반더바르트는 이후 인터뷰에서 질라탄이 고의로 자신의 다리를 밟았다고 주장했고 이내 여론은 질라탄을 향해 수많은 질타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질라탄은 반더바르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고의가 아니었다며 사과하기도 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죠. 결국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멈추지 않자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10경기 48골이라는 기록을 남긴 채 아약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적한 팀은 이탈리아 세리에의 명문 구단 유벤투스 FC였죠. 유벤투스는 당시 델피에로, 트레제게 등 당대 최고의 공격 자원을 보유한 강팀이었지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위해 질라탄의 영입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질라탄은 이에 부응하듯 체계적인 관리와 훈련을 통해 체중을 늘렸고 철의 교관이라고 불리는 파비오 카펠로 감독 밑에서 진정한 골잡이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쳤죠. 그 결과 질라탄은 첫 시즌 만에 무려 16골을 기록하며 세리에 최우수 외국인 선수이자 유벤투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유벤투스의 리그 우승과 함께 월드클래스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질라탄. 그러나 다음 시즌에는 10골에 그치며 잠시 부진한 듯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벤투스는 2년 연속 리그 정상의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유벤투스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세리에 승부 조작 사건에 휩싸여 세리에 B로 강등당했고 질라탄은 2006년 인터밀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스페셜1 주제 무리뉴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질라탄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되죠. 질라탄은 물오른 득점 능력과 195cm, 95kg이라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0809 시즌 25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과 세리에의 우승을 동시에 석권해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이후에는 무리뉴와 함께 리그 3연패라는 독주를 하게 되죠.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17경기 66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질라탄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무렵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죠. 질라탄과 인터밀란은 유독 챔피언스 리그와 인연이 없었기에 비기어에 목이 말랐던 그는 당시 트래블을 달성한 FC 바르셀로나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결국 질라탄은 2009년 사무엘 에투에 약 500억을 더한 가격으로 트레이드하며 스페인 라리가로 진출하게 되는데 질라탄은 이적 직후 맹활약을 했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결승골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후반기에 접어들자 질라탄은 점점 부진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의 축구는 이른바 티키타카 전술을 채택해 패스에 의한 플레이를 고수했고 이는 질라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플레이였기에 색깔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바르셀로나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의 눈밖에 난 질라탄은 이내 감독 선수들과의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발렌시아에서 다비드 비아를 영입해 질라탄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기에 2010년 8월 29일 1년 만에 바르셀로나를 떠나 다시 이탈리아 리그의 AC 밀란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질라탄은 언제 부진했냐는 듯 AC 밀란을 1011 시즌 우승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이어진 11-12 시즌에서는 32경기에서 28골을 휘몰아치며 생애 두 번째 리그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고 전성기의 폼을 다시 끌어올리던 2012년 7월 티아고 실바와 함께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FC로 이적을 선언했죠. 당시 31살이었던 질라탄은 신체 능력의 하락으로 스피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전보다 간결해진 임팩트를 앞세워 리그 30골로 득점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파리 생제르맹은 26년 만에 프랑스 리그를 제패하게 되죠. 그렇게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질라탄은 특유의 거친 입담과 카리스마를 앞세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바로 다음 해였던 2013년 연말 시상식에서 지금 봐도 감동적인 환성적인 오버헤드 킥 득점으로 푸스카스상과 월드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 부상을 당하며 또다시 빅이어와 인연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프랑스에서 또 한 번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한 질라탄은 지난 2016년 7월 자신의 차기 행선지로 EPL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지목했고 이곳에서 자신을 완성형 스트라이커로 키워주었던 주제 무리뉴 감독과 재회
대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질라탄은 3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자기관리 능력과 득점력으로 맨유를 리그 2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철인 같았던 질라탄에게 시즌아웃을 안겨준 큰 부상이 찾아왔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수많은 언론에서 그가 은퇴할 거라 예상했지만 질라탄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믿기 힘든 속도로 회복했죠. 이후 맨유에서 한 시즌을 더 활약한 뒤 미국의 LA 갤럭시로 이적하게 된 질라탄. 37살의 그는 58경기 53골이라는 미친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믿을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2019년 12월 AC 밀란으로 돌아오게 되죠. 8년 만에 돌아온 질라탄은 자신의 클래스가 영원하다는 것을 경기장에서 증명해냈고 역사상 최악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던 AC 밀란의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그리고 이어진 23라운드 밀라노 더비에 선발 출전하여 2대4 역전패를 당하긴 했으나 밀라노 더비 최고령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시즌이 중단되었고 이어진 부상과 함께 그의 축구 역사가 마무리되는 듯 싶었지만 22-23 시즌 27라운드 우디네세전에서 PK 득점에 성공해 세리에 역대 최고령 득점자가 되었죠. 그의 기록은 41세 166일. 그렇게 질라탄은 앞으로 깨지기 힘든 수많은 기록과 축구계의 역사를 써내려가던 2023년 6월 4일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했고 비교할 수 없는 도전의식을 보여주었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그는 축구 팬들의 가슴속 한편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